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출발을 해줬죠.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6월 CPI가 예상치를 모두 밑돌면서 물가 둔화가 확인이 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에 어제 발표된 JP 모건이랑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JP 모건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 증가하는 등 투자 은행과 트레이딩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려줬어요.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상승세 기록을 해줬고, 보시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역시 갭 상승 출발을 해줬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오후에 나온 ASML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ASML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연간 매출 전망까지 상향 조정을 했으며, 앞으로 EUV 생산 능력도 30%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SML은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기업이에요. 그런 ASML이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던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HBM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도 왜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긴 윗꼬리를 달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 주주분들 손실 안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정프로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SK하이닉스 화이팅 300만 400만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와 달리 5장 초반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12% 반등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봐야 할 건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은 5장 초반까지 우상향을 하는 모습에 강한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1시 50분 가량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1조 가량 빠진 모습에 그로 인해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윗꼬리를 다른 모습인데요. 그리고 좀 수급을 보시면 현재 방송 기준으로 외인들은 현물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조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잡고 있지만, 선물은 오전장까지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누적 8조였던 롱 포지션이 현재 숏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누적이 총 6조까지 빠지고 무려 2조가량 빠진 상태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긴 윗꼬리를 달게 된 건데요.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이 혹시 오늘이 단기 고점이 아니냐, 외인들이 벌써 차익 실현하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오늘 밤부터 이어지는 대형 이벤트들이에요.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의 PPI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은 TSMC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ASMR이나 TSMC 실적이 우리 SK하이닉스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회사는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을 먼저 보여주는 기업들이에요. ASML은 SK하이닉스와 TSMC가 사용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즉, 이 두 회사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는 것은 AI 반도체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대로 실적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투자가 둔화될 것 같다거나 고객사 주문이 줄어들 것 같다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전 세계 반도체 종목들이 동시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랐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프로그램도 장 초반에 순매수해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은 이유가 투자자들이 오늘 밤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제 캐비너시 연준 의장도 캐비너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거나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며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제 CPI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려줬고, ASML 실적까지 좋게 나왔지만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 TSMC까지 확인해야 진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저희 나라 기준에 오늘 밤에 뭐가 있다 했죠?
미국 PPI 발표 있다고 했죠. 이 결과는 내일 우리 증시에서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일 장이 끝난 뒤죠. 내일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장마감 시간쯤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금요일 재원절로 휴장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즉 TSMC 실적과 그에 따른 미국 반도체주의 움직임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당장 내일에 대한 대응법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휴장에 들어가면 손 쓸 수가 없어 버리게 되고, 미국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TSMC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3일 연휴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대응을 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신 분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당장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디 부근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큰 이벤트들이 있고,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요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SK 하이닉스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SK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희가 소중하게 파악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전처럼 좋은 종목 하나 사서 무작정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고, 특히 이 외인들 입장에서 좀 보게 된다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에서 5% 반등이 나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희가 공포보다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하이닉스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저희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 밤 PPI 발표와 그리고 내일 TSMC 실적까지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외국인 선물이 숏포지션으로 돌아선 만큼 아직은 시장도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희가 차분하게 같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SK하이닉스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SK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문의사항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SK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메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오늘 저녁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